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등신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누구한테 배운 겁니다.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이제 좀 알바를 좀 하느라고 입시학원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큰 입시학원에 이제 어떻게 일을 하게 돼서 잠시 일하는데 돈도 많이 받고 뭐 또 하여튼 잠시 일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이제 하여튼 그 대학원 시절에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가 됐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수업이 별로 없었어요. 중등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업이 많았는데 고등부는 수업이 몇 시간 없었어요. 그 대신 한 번 나가면 이제 한 90분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이 없을 때는 이제 같은 강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잡담하고 이제 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만둔 다음에도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교제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국어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제 해주셨던 얘기예요. 국어 담당 선생님이 옛날에 유명한 양주동 선생님 제자였어요. 양주동. 이 양주동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문학의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특별히 이분은 원래는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 때 영문학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일본 학교인가에서 이제 영문학을 하시고, 영문학을 하다가 어려서부터 이제 한학을 많이 했었으니까 다 양반 집안은 옛날에 공부를 많이 읽었으니까 한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향가라든지 뭐 이런 거 연구를 해서 초창기에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 양주동 박사입니다. 근데 그때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양주동 박사의 제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주동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어느 날 뭐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이 양주동 교수님이 등신이 무엇인가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셨대요. 등신이 뭐냐? 그래서 국문과 대학원 시험에 그래서 뭐 이제 답안을 이제 작성하고 이렇게 됐는데, 등신이라는 게 그렇게 뜻이 많대요. 근데 뜻을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험 문제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등신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우리 바보 등신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바보, 우리 뭐 이런 의미가 등신이잖아요. 이때는 등신이 이렇대요. 똑같은 등. 그런데 여기서 신자가 든대요. 신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크기하고 똑같게 이렇게 어떤 신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숭배하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제 이렇게 신상 같이 만들어 놓고는 그걸 이렇게 숭배하다가 요거를 이제 근데 뭐 그냥 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바보라는 뜻으로 이제 요게 의미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등신, 첫째 바보,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등신 같은 뭐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등신불, 우리 김동리의 등신불 잘 알죠? 그런 등신. 그러니까 뭐냐? 우리 똑같은 겁니다. 등신. 이건 뭐냐면은 이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 몸 크기하고 똑같은 우리 등신불, 그런 말 쓰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 크기하고 똑같은 거를 등신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등신이라고 그러고, 등신불은 뭡니까? 우리 소설에 보면은 신라의 신라 시대 무슨 스님, 교각 스님이니까 무슨 유명한 승려가 당나라에 가서 훌륭한 역사를 이룬 김교각 스님이니까 그런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 스님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등신불은 뭐냐면 소신공양, 즉 사람 몸 자체를 소신, 불을 태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양하는, 몸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죠. 이 소신공양은 불교 사상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공양은 없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동양으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자기 몸을 소신공양하는 이제 몸이 불태우면서 자기 몸을 공양하니까 그것이 이제 소중한 의미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금 같은 걸 씌우고 해서 그대로 불상으로 만들어요. 그걸 등신불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의 크기와 같은 것을 등신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몸의 크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양주동 박사님은 이러니, 첫째, 사람은 적어도 자기 키 정도의 책, 그냥 책이 아니라 전공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적어도 내가 무슨 경제학과다, 무슨 철학과다 그러면 적어도 내 키 정도, 우리가 한 175다, 180이다 그러면 그 정도 높이의 책을 이렇게 쌓아놓을 정도는 그 전공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어림수로 계산하니까 10권에서 120권, 115권 정도. 그 100권 정도 우리가 별로 안 많은 것 같죠? 이렇게 내 키 정도니까. 전공책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읽는 겁니다. 사실은 대학원 해도 이만큼 못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공하려면 자기 키 정도만큼의 전공책을 읽어야, 자기 관심 분야의 책을 그만큼 읽어야, 일반 교양도서까지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전공책만 이 정도는 읽어야 내가 뭘 전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지? 우리 연변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자기 키 정도의 전공책은 읽어야 뭐를 전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요구하신 거예요. 공부해야 될 학자들에게. 근데 이게 더 나가면요, 이게 이제 더 무시무시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공해가지고 말이지, 적어도 내가 무슨 그 분야의 학자가 되거나 그 분야의 교수가 된다면 적어도 자기 키 정도 저술을 해야 된다. 저술.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읽기도 힘든데 적어도 평생 내가 학자여 이 분야를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내 키만큼의 책을 내가 써야 돼. 그건 어렵죠.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쓰면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보통 옛날에 그런 우리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벌써 1000권 이렇게 1000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책 쓴 게. 그리고 우리 최한기 선생이라고 최근에 이제 이름 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구한말의 유학자인데 이 사람은 20대에 벌써 자기 저술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술 목록. 저술 예정 목록이죠. 저도 사실 이런 제 저술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대 때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책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뇌가 항상 건강하고 하니까 거의 장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세까지 사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90 정도 찍으셨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부터 나는 평생 이런 책을 써야겠다 딱 생각을 하고는 저술을 들어요. 그러면 자기 키 정도는 일도 아니죠. 양주동 박사가 얘기한 것보다 이분들은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책을 썼으니까. 어쨌든 적어도 자기 키 등신 정도는 계획을 해야
공부하는 학자다. 그래서 혹시 계속 공부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도 뭐 이제 너무 양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좀 의미가 책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도 이런 마음, 등신의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써야 돼. 근데 세 번째 등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바보 등신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바보 등신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 키 정도의 책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등신이 되더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최신 유행하는 어디 놀러 가고 또 뭐 최신 유행하는 뭐 돌아다니고 어디 뭐 좋다는 데 놀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창경원에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제가 그 창경원을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창경원에 그 공원으로 놀이터로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동물원도 있었어요. 놀이동산도 있었어요. 창경원 안에. 지금 그걸 이제 창경공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가 놀이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뭐 호랑이도 보러 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 안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벚꽃이 언제 피는 이런 걸 모르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창경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너무 세상에서 남들 하는 거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없다. 학자는 좀 어리숙한 바보 같은 모습이 되어야 자기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요즘 청년은 안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청년이 시대의 트렌드, 시대를 더 잘 알면서 합니다. 왜냐면 옛날 공부는 그냥 책만 봤지만 요즘은 이 세상을 전체를 알면서 인터넷을 파면서 전체를 알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컨템포러리, 컨입니다. 컨템포러리. 이 컨템포러리 한 거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은 노력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이 컨템포러리를 더 잘 아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이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주동 박사의 등신론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속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이제 늘 교회만 있고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휴게소에 이렇게 막 이거 어려워, 이거 뭐 아줌마가 와가지고는 이게 서울에 우리 아들 주려고 꿀을 가져왔는데 아들이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꿀을 못 준다고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다고 막 그런 꿀을 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꿀이고 막 이런 그렇게 속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리숙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어리숙한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이 등신이란 말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조금 바보스러운 쪽의 등신이 그래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고 처신을 잘못하는 등신은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너무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이 너무 이 안테나나 이 촉각이나 이게 잘 돌아가 눈동자도 잘 돌리고 그래도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데 돌아가는 물론 알긴 알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빠릿빠릿하게 자기 이익이나 뭐 자기 길 물론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많겠지만 너무 그렇게 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그래도 큰 의미를 두고 꾸준히 내면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볍게 세상 물정에서 너무 이렇게 막 뭐라 하나 뺀질뺀질하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자꾸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꼭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게 장거리잖아요. 100년 이상을 살아야 가는 긴 시간의 거리인데, 너무 그 자기 거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좀 이 등신을 좀 저는 우직하다라는 말로 좀 쓰고 싶어요. 우직. 약간은 친구들 관계에서 뭐 이렇게 관계에 약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뭐 내가 약간 손해봐도 뭐 친구들에게 좋은 거니까 좀 우직하게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큰 치명적인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좀 우직한 모습, 조금 바보스러운 모습,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등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등신이 있고, 첫 번째 제가 의미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좀 우직한 등신. 좀 그 묵직하게 우직하게 힘들어도 이렇게 끝까지 자기 길을 이렇게 가는 그런 우직함이 좀 중간에 좀 어려운 일,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한번 시작한 건 그래도 끝까지 밀고 간다든지, 이런 그 우직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약간 등신기가 좀 있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내면에 다 알고 있어도 그러나 좀 우직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인간관계나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모습, 평생을 살면서 갖춰야 될 모습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나 자신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구수한 된장처럼 오랫동안 발효되고 숙성된 사람이 더 나중에는 점수를 땁니다. 요즘 그 공장에서 나오는 된장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쫙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발효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장이 돈을 벌겠어요? 화학작품 같은 걸 써가지고 빨리빨리 발효를 시키고, 또 그 안에 또 사람 입맛이 좋은 그런 화학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맛은 좋지만 정말 집에서 우리 장독대에서 발효된 된장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장터나 시골에 가서 사야 돼요. 그래서 직접 남이 담가온 거, 이런 걸 사야 됩니다. 공장에서 하는 거는 제대로 된 그 충분한 발효가 안 된 된장이죠. 그런 거죠. 인간도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된 모습, 충분히 숙성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공장 제품처럼 그렇게 너무 빠릿빠릿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장거리 인생에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만 우직한 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자세에서도 조금 우직한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등신이 되라. 저는 이거를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몰두하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등신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뭐 소중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때는 등신이 되고 자기 인생을 걸죠.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 그거 말고도 나는 무엇 때문에 등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는 뭐겠습니까? 나는 어떤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등신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몰두하고 사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그 음악 무엇 때문에, 기타 때문에, 바이올린에, 피아노에 내가 등신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등신이 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뭐 수치가 아니죠. 오히려 미담입니다. 등신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올인이 들어요. 올인이잖아. 올인. 우리가 도박할 때 다 집어넣는 그거 올인이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을 거기에 다 올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잖아요. 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무엇 연구하느라고 등신이 됐습니다. 또 물론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하느라고 등신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뭐 수학을 하느라 등신이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거에 등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에 등신이 될 때, 나는 무언가
나의 그 등신된 분야로 이제 내가 권위자가 되고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스페셜리스트. 이 내가 등신된 분야 때문에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메이저리그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스포츠 있죠. 미식 축구라든지 NBA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량들이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맨날 미국 야구나 보고 미국 야구 선수 막 줄줄줄 깨고 미국 남들은 별로 관심 안 가는데 등신이 돼서 그것만 평생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한국에 메이저리그가 상륙을 했잖아요. 박찬호 선수나 또 유현진 선수나 우리 강정호 선수나 우리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메이저리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필요할 그 초창기에 그 메이저리그 좋아하던 사람들이 거기 해설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거기 전문 기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요즘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뭐 때문에 등신이 돼가지고는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꼭 이것을 강조하고 특히 젊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등신되면 안 돼요. 그거는 평생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나의 반려자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중요한 일, 내가 평생에도 질리지 않는 일, 그 일에 등신이 돼가지고 그 일에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등신, 그 영역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남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죠. 등신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쁜 일에 등신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 나쁜 일을 우리 모르면 등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몰라 등신을. 나쁜 일에는 등신되는 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우리 보면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러잖아요. 너 뭐뭐 해봤어? 안 해봤는데 아이고 바보야. 너 연태 뭐 했냐? 얼마나 좋다고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쓸데없는 경험주의입니다. 뭐든지 다 경험해봐야 내가 그냥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나쁜 일에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친구가 등신이라고 해도 그거는 나쁜 일에 등신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경험해봐야 돼.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렇게 젊었을 때는 주변에서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안 해도 절대로 등신이 아닙니다. 나쁜 일에는 모르고 등신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는 좋은 일에는 항상 지혜롭고 업데이트되고 나쁜 일은 멀리하라 그런 명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나쁜 일에 대해서는 등신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면 등신을 이루라.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들어낸.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등신돼서 좋아하는 일이 올인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올인에 있어서 학자는 자기 등신의 책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뿐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등신을 이루라. 즉 뭡니까? 학자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책을 그렇게 쓰는 거, 그게 소중한 일이고, 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결과와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의 결과와 업적이 등신의 내 몸처럼, 내 신체, 내 키처럼 쌓이기를 항상 바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 일에 계속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쌓이고 등신이 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의 결과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등신된 일에 등신을 이루려고 목표를 잡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디자이너다 그러면
내가 디자인한 것들의 종류. 내가 유명한 분 그러죠. 그 유명한 분은 어디 올림픽 경기장도 디자인하셨고 어느 유명한 다리도 디자인하셨고 이렇게 쭉 그 사람이 디자인한 목록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업이라고 하는 나의 목표를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을 이뤘고 또 이런 좋은 일을 이뤘고 또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또 이 분야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고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이루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늘 내 밑에 학생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등신을 이루는 거예요. 나에게 잘 배운 학생들이 이렇게 돼서 좋은 일을 했고 또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저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 사회에 잘 된 좋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선생님이 이런 도움의 말씀을 주셨고 어느 선생님에게 이런 내 전공의 일을 잘 배워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강좌에서 늘 강조하는 거인 혹은 대인 그런 거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듣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돼야 되겠죠. 그냥 내 직장을 얼만큼 하느냐, 어떻게 내가 이제 높은 사람한테 찍히지 않고 지내느냐, 어떻게 내가 이 직을 은퇴할 때까지 그냥 지키는 이것만 관심을 갖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관심을 가지면서도 나에게 배워야 될 아이들,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먼저 이룩한 등신을 그 학생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잘 나누어줘서 그 나에게 배운 내 등신의 업적을 도움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그야말로 등신으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런 연구실을 운영한 것도 작은 일이라도 꼭 누군가에게 등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라도 우리 연구실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저희들은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의 진로와 또 평생의 삶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